카프는 이제 메인 전원, 저희는 뭐 메인 전원 켜기 전에 항상 카프 먼저 켜달라고 말씀을 드려요. 켜주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얘를 제일 먼저 켜주시는 게 좋고요. 하시면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지금 폼 저수위 경고 떠 있어요. 그리고 지금 폼탱크에 저희가 저수위 센서를 달아놨는데 그 저수위 센서가 이제 물이 차면은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. 거기까지는 차야 이제 얘가 폼이 있구나라고 인식을 하는 건데 지금 뭐 거기까지 안 차 있어서 지금 폼이 저수위 경고가 떴어요. 그래서 폼을 지금 저희가 이쪽에 연결해서 따로 주입하는 방법이 있어요. 저희 여기 설정에 들어가시면 폼 외부 흡입이라는 버튼을 저희가 만들어 놨습니다. 그래서 폼 외부 흡입을 누르시면 이제 이쪽에서 폼을 빨아 들여가요. 근데 여기서 저 외부 흡입을 쓰실 때는 저 스위치도 눌러야 되지만 이 3방 밸브예요. 3방 밸브 방향도 이렇게 돌려주셔야 돼요. 그래서 지금 여기 화살표 방향 보시면 얘가 들어와서 펌프 쪽으로 꽂히게 라인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이 상태에서 이제 평소랑 하시는 건 똑같습니다. 저희 밸브는 지금 폼이 원래 저희 카프 쓰실 때 원래 권장 드리는 거는 밸브를 열어둔 상태에서 PTO랑 메인 밸브를 돌리고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단계가 설정되면 공기랑 폼 이렇게 두 가지를 눌러서 카프를 방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하면은 지금 물이 계속 나가다가 중간에 이제 공기만 먼저 들어가서 좀 이렇게 튀는 현상이 생겨요. 그러면서 이제 폼이 들어가면서 그게 안정이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빨리 형성되는 방법은 밸브를 닫으신 상태에서 PTO랑 메인 밸브를 먼저 연결하시고요. 그 다음에 단계 설정을 하시면 이제 저 안쪽에 있는 물 밸브가 열려요. 물 조절 밸브가. 그래서 단계 설정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공기랑 폼을 눌러주시는 거예요. 그러면 얘가 이제 어느 정도는 배관에 미리 차 있어요. 그 상태에서 밸브 열겠습니다. 열어주세요. 이 상태에서 밸브를 여시면 되는 거고요. 나온다. 시작하겠습니다. 이제 밸브를 닫아놓으신 상태에서 공기랑 폼 버튼을 눌러주시면 얘가 이제 배관에 어느 정도 차게 됩니다. 그 상태에서 조금 있다가 밸브 열어주시면 뭐 물이 먼저 나가긴 하지만 거의 동시에 발포가 돼요. 나가다가 이제 폼이 나가기 시작하면 압력을 맞춰주시면 되고요. 이제 폼이 나가기 시작하면
저희 건식 이제 15단계라고 저희가 하는데 최고 건식으로 사용을 하시게 되면 한 번만 좀 위로 한 번만 더 올려주실까요? 중간자. 보시는 것처럼 폼이 저렇게 형성이 돼서 좀 더 이렇게 높게 올라가면 이제 물처럼 약간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게 나와요. RPM 먼저 낮춰주시고 펌 꺼주신 다음에 공기 꺼주시면 되고요. 저희 그 이후로 이제 세척을 하셔야 되잖아요. 다 사용하셨으면. 네, 세척을 하실 때는 저희 건식에서는 물량이 굉장히 적어요. 지금 보시면 RPM이 낮은 상태에서는 거의 18리터 이렇게밖에 안 나가요. 그래서 완전히 습식으로 돌려주시고요. 이 상태에서 폼 세척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. 지금 공기랑 폼이랑 다 닫았어. 닫았어요. 다 닫고 지금 폼 세척만 물 안쪽으로만 가는 거지. 네, 저희 폼 세척 같은 경우는 따로 폼 세척이 다 됐다 안 됐다 이런 신호는 없어요. 그냥 육안으로 보시거나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더 나오는 물에 이렇게 손을 대봐서 거품이 안 나올 때까지 세척합니다. 그래서 한 30초에서 1분 정도면 세척은 다 완료가 되고요. 네, 사용하시는 거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지금 이제 여기서 지금 방사를 40A로 하셨잖아요. 그래서 저희 40A에 맞춰놓고 했어요. 지금 보시면 지금 이게 돌아가면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방수포로 바뀌었다가 뭐 65A로 바뀌었다가 또 40A로 바뀌었다가 이렇게 지금 왔다 갔다 반복을 하는데 이게 지금 움직이면 여기 에어드레인 40A, 뭐 65A 방수총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. 이제 만약에 저희가 40A를 선택하게 되면 이 밸브가 열리는 거고 65A를 선택하면 이 밸브가 열리고 방수총을 선택하면 이 밸브가 열려요. 그럼 공기가 컴프레서가 작동하고 있어야지. 근데 저희가 이거는 지금 여기 커버를 다 달아놨는데 여기 안에는 밸브가 들어있어요. 저희가 40A로 쏠 때, 65A로 쏠 때, 방수총으로 쏠 때 이거 다 에어량을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. 그래서 절대 만지시면 안 돼요. 세팅값이 다 틀어지면 처음부터 세팅을 다 다시 해야 되니까 이건 안 만져주시는 게 좋고요. 그리고 지금 카프 메인 전원이 계속 이렇게 켜져 있으면 드레인이 안 돼요. 드레인이 안 된 상태에서 여기 뭐 차고를 들어오셔서 이제 전원 그러니까 시동을 끄게 되면 얘가 자동으로 꺼지면서 이제 그때 막 드레인이 될 수 있어요. 그래서 사용이 다 끝나시면 여기서 전원을 꺼서 드레인을 시켜주시는 게 좋습니다. 혹시 여기까지 좀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? 따로 없으시면 했어요. 여기 단계가 뜨면 이제 한번 저쪽으로 보실까요? 이쪽으로 와서 보시면 지금 이게 물 조절 밸브예요. 지금은 닫혀 있어요. 이 상태에서 저희가 저 단계 설정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저기 밸브가 열립니다. 네, 저희 밸브가 열리고 단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 밸브에서 물량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. 밸브는 저희가 지금 전기식이라 전기로만 지금 뭐 에어 다른 밸브 같은 경우는 에어로 조절하는 밸브들이 있는데 저거는 저희가 전기로 지금 조절을 하게 되어 있고요. 이제 똑같이 단계 선택인데 지금은 단계 선택을 했고 저희가 물 모드를 누르실 수가 있어요. 여기 보시면 지금 단계는 없고 물만 선택이 되어 있어요. 근데 저쪽 가서 보시면 밸브는 또 다 열려 있을 거예요. 저희가 이걸 만들어 놓은 이유는 저희 나중에 뭐 타투를 쏘시다가 갑자기 물을 쓰실 때가 필요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냥 물 버튼을 누르면
그냥 물만 나가요. 이 상태에서 뭐 공기랑 폼을 누른다고 해서 아무런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. 이 모델을 만들어 놓은 이유 중에 하나도 만약에 지금 저희가 단계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10kg를 넘어가게 되면 밸브가 자동으로 닫히게 되어 있어요. 그러면서 공기랑 폼이 켜져 있으면 10kg 넘어가는 순간 다 꺼지면서 밸브도 더 닫혀버려요. 근데 물 모드로 넘어가면 경고등은 똑같이 떠요. 근데 밸브는 안 닫힙니다. 그래서 저희가 뭐 15kg, 20kg까지는 방수하실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. 이제 물 모드를 보시면 지금 만약에 저희가 단계 선택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지금도 공기랑 폼을 눌러도 안 들어, 네, 이렇게 들어는 가는데 보시면 이제 배관으로 압력이 들어오지는 않아요. 이렇게 해서 지금 압력이 안 들어온 이유는 저희는 여기 보시면 물 유량계가 달려 있어요. 물 유량계에서 이제 물 유량을 읽어야지만 얘가 그거에 맞춰서 공기를 주입을 해주는 방식이에요. 그래서 물 유량이 꼭 떠야지만 공기랑 폼이 나가는 거고요. 나중에 뭐 나가셨는데 막 카프를 쏘는데 갑자기 뭐 폼이랑 공기가 안 나간다. 그럴 때 가장 먼저 확인해 주실 게 혹시나 유량계가 고장이 났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유량계를 먼저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. 만약에 유량계가 고장이 나면 사실 카프는 거의 쓰실 수가 없습니다. 그건 바로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. 일단 카프는 이제 뭐 따로 특별하거나 이런 건 없는데 혹시 더 궁금하신 거 없으실까요? 조작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. 조작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? 일단 해봤습니다. 그리고 저희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기 설정 버튼 들어가면 지금 폼 혼합비가 2%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. 이거는 저희가 원래 1%에 맞춰놓고 하는데 저번에 그 강원도 분들 저희 납품할 때 와서 검사하실 때 뭐 폼이 나가는 게 너무 적다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거는 2%로 맞춰 놓은 거고요. 이거는 언제든지 조정하실 수 있어요. 내리면 뭐 1%더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2%에서 더 올라가면 원하시는 만큼 폼을 더 주입할 수 있는 겁니다.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저희 2% 맞추면은 이게 400m 들어가잖아요. 그쵸, 지금 2%로 맞춰져 있으면 그러니까 4,000m 아니에요. 4만 리터 쓸 수 있는데 그렇게 맞추면 1만 리터밖에 없어요. 그치, 지금 뭐 탱크가 200리터짜리니까 1%로 쏘실 때는 400 안 돼요. 400리터짜리 파츠구나. 네. 400리터짜리니까 4만 리터 쏘실 수 있는 건데 2%로 쏘시면은 말씀하신 대로 2만 리터 쓰실 수 있는 거고요. 일단은 뭐 그때는 폼 형성이 2%에서 가장 잘 되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는 일단 2%로 다 맞춰놓은 상태에서 다 출고를 했어요. 혹시나 나중에 쓰다가 뭐 너무 많이 나간다 싶으시면 여기서 단계 조정해 주시면 되고요. 그리고 나중에 뭐 혹시나 여기 정보를 들어가시게 되면 저희가 여기 폼 누적 사용량, 물 누적 사용량, 폼 누적 사용량, 공기량 센서값 이렇게 해서 이게 전원이 꺼질 때까지, 다시 꺼졌다 켜질 때까지는 계속 누적을 시켜요, 여기다가. 그래서 전원이 꺼졌다가 다시 켜지면 다시 0이 되고요. 이게 그날 뭐 사용하신 비율이나 뭐 이런 거를 확인하실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파트 구조를 설명을 드릴게요. 파트 지금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에어 컴프레서가 아래쪽에 달려 있어요. 그래서 컴프레서에서 공기가 나오면 여기 리시버 탱크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. 리시버 탱크가 있는 이유는 여기는 지금 오일이 들어가 있고 이 오일이 이제 컴프레서로 들어가서 윤활 역할을 하면서 이 안에 이제 공기가 들어오는데 그 공기를 쿨링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.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에어쿨러에서
한 번 더 쿨링을 시켜서 지금 저 필터, 에어에 불순물을 한 번 더 걸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필터가 들어가 있고요. 그 필터를 지나치면 바로 반대쪽에 지금 저희 배관으로 바로 에어가 꽂혀서 이렇게 공기가 나가게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이 리시버 탱크 같은 경우는 지금 안에 오일이 들어있어요. 여기로 보시면 여기로도 다 드레인을 시키실 수가 있는데 여기로 하시면 컴프레셔에서는 거의 컴프레셔에 들어가 있는 오일은 거의 드레인이 안 돼요.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컴프레셔 쪽에서 드레인을 시켜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. 뭐 카프를 2000시간 사용하실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저희 교환 주기는 뭐 2000시간이라고 해요. 사용 시간이. 카프를 2000시간 사용하면 오일을 교환할 때가 됐다는 거고요. 그리고 지금 오일량 맞춰지는 게 저희 매뉴얼에는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아이들 상태에서 공기를 컴프레셔를 계속 돌리셨을 때 저희가 83도 이상 넘어가면 썸머스텝 밸브가 열리면서 다시 한 78도, 80도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게 다시 만들어줘요, 온도를. 그 상태에서 여기 초록색 다 안에 들어오면 오일량이 정상인 겁니다. 저기 그올 들어가는 거 일단 반영구적인 거에 사용 안 하거든요. 그쵸. 사용을 만약에 안 하면 폐차 때까지 그냥 놔두면 회차 때까지 1000시간밖에 사용 안 하셨다. 그럼 오일은 계속 주시면 돼요. 지금 요거는 펌프 구동 모터고요. 실질적으로 펌프는 여기 안에 달려 있습니다. 이 펌프에서 폼을 이제 폼 구동 모터가 돌아가면 펌프에서 폼을 흡입하는 역할을 하고요. 또 내뱉는 역할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쪽에서 보시면 펌프에서 들어갔다 나온 게 다시 라인을 통해서 폼 주입이 됩니다. 근데 여기 나중에 폼이 안 나올 경우가 있어요. 뭐 몇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거는 일단 요 밸브가 전기가 안 통해서 안 열릴 수도 있는 거고요. 아니면 저기 방금처럼 저기 폼 인버터 오류가 떠서 안 될 수가 있어요. 여기 보시면 한번 다 봐주시겠어요? 지금 0.00이라고 나와 있어요. 저 상태가 돼야 정상인 거고요. 아까는 OPT라고 오류가 아예 떠 있었어요. 그 상태에서 폼을 작동하시면 폼 모터가 안 돌아가요. 그래서 아예 카프 전원을 쫙 꺼주셨다가 저게 꺼지고 나면 다시 켜서 작동을 해주시면 되고요. 그리고 여기 지금 폼 노즐이 이쪽으로 지금 삽입이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폼 노즐이 굉장히 긴 봉이 그냥 구멍이 한 3개 정도 뚫려 있는 대칭으로 6개 뚫려 있는 그런 건데 거기 이물질이 끼게 되면 이게 구멍이 워낙 좁기 때문에 그냥 쉽게 막힐 수 있어요. 그래서 그거는 이물질이 안 끼게 최대한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. 혹시나 뭐 폼이 이제 여기서 계속 올려주는데 여기서 못 나가면 저쪽에서 폼 공급 이상이라는 경고등이 뜹니다. 그럼 여기서 만약에 저기서 작동도 되고 이 밸브도 정확하게 열렸는데 폼 공급 이상이 뜬다. 그러면 폼이 없거나 폼 노즐에서 막혔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. 그래서 이거 위에 보시면 이거 하나 풀어주시면 바로 폼 노즐을 빼실 수가 있어요. 폼 노즐을 한번 청소를 해주시면 좋습니다. 그럼 좀 막히는 게 저기밖에 없는 거죠? 아까 그 네, 맞습니다. 다른 데 없는 거죠? 네. 아, 사실 뭐 이런 배관이야 구경이 꽤 넓기 때문에 거의 막힐 일은 거의 없고요. 막히는 것은 큰 노즐에서 많이 막혀요. 그 막힌다는 게 네, 맞습니다. 이거 너도 저기 청소해주면 되는데. 네, 청소만 잘 해주시면 전혀 뭐 문제될 건 없는데 아까 제가 봤을 때는 3%여서 폼이 굉장히 형성이 안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. 그래서 뭐 막 원래는 저 2% 정도 들어가면 되게 눈꽃처럼 이렇게 막 휘날려야 되는데 일단 3%여서 그런 건 없었던 것 같고요. 카프를 사용해 주실 때는 1% 사용해 주시는 게 그래도 가장 좋고 뭐 더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비율로 따졌을 때 가격은 거의 비슷하거나 아니면 1%가 조금 더 쌀 수도 있어요. 네,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저희 여기 보시면 펌프 전원 인버터예요. 이거는 저희가 앞에 달려있는 인버터랑은 다른 거예요. 저희 인버터는 따로 하나가 더 달려있고 이거는 폼펌프 전용이에요. 그래서 저희가 아예 사용하지 못하게 콘센트 축을 막아놨어요. 혹시나 나중에 저걸 풀으셔서 사용하시게 되면 이 모터 자체가 와트수가 굉장히 높은 거기 때문에
얘랑 같이 돌리시게 되면 그냥 꺼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. 근데 또 궁금하신 게 또 있으실까요? 저기 에어 필터는 교환 주기 어떻게 됩니까? 에어 필터도 저거는 1000시간? 1200시간 이렇게 되는데 저거는 사실 교환하는 게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아요. 보시면 좀 이렇게 까만 거 있잖아요. 까만 거 그냥 쭉 올려서 돌리면 그냥 빠지거든요. 그 안에 있는 필터만 그냥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. 크게 어렵진 않아요. 그쵸. 그리고 아까 여기 막 호스들이 막 올라가 있었어요. 물건 작전을 하셔도 되는데 네, 호스가 저기 보시면 저기 전선이 있기 때문에 저 전선에는 안 닿게 최대한 좀 낮은 거를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 올리지 않아요. 그리고 저희 보시면 지금 아까 앞에서 물 유량이 안 뜨면 물 유량계가 이거예요. 지금 여기 물 유량계라고 스티커를 저희가 붙여놨는데 여기에 있는 센서가 고장났을 수도 있고 안에 있는 톱니가 들어가 있어서 이게 그 안에 톱니가 돌아가면서 물 유량을 측정을 해요. 그 톱니가 뭐 부러졌거나 뭐 없어졌거나 그럴 수는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한 번도 못 봐서 뭐 아예 센서가 고장나는 거는 한두 번 봤는데 그거 말고는 크게 고장날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. 그리고 저 안쪽에 지금 들어있는 게 폼 유량계고요. 저 폼 유량계가 이제 여기서는 사실 조절을 해서 폼을 올려주진 않아요. 근데 저 폼 유량계에서 물 유량에 맞춰서 1%면 1%, 2%면 2% 이렇게 넣어주도록 조절을 하게 되어 있는 제거고요.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폼 릴리프인데 건드리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. 이것도 저희가 다 세팅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나 건드시게 되면 뭐 5kg밖에 안 쌌는데 폼이 안 나온다거나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으니까 또 저희 꽉 조여 놓기도 했어요. 그냥 안 건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그리고 저희 여기 보시면 이건 지금 10kg가 넘어가면 제가 아까 자동으로 꺼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압력을 측정해주는 압력계고요. 이게 압력 센서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뭐 사실 건드실 일은 없겠지만 이것도 최대한 안 건드려 주시는 게 좋습니다. 이거 말고는 뭐 이제 폼 카프 전원이 아예 나가게 되면 지금 이 전원이 아예 나가게 되면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가 있어요. 근데 이제 사실 사용하시기에 굉장히 좀 복잡한데 이게 만약에 다 나갔다 그럼 저희 운전석 핸들 옆에 보시면 저희가 컴프레셔 PTO를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. 네, 컴프레셔 PTO를 눌러주시고 기계식 평소에 쓰시던 기계식이랑 똑같이 폼 조절 밸브로 조정해 주시고 손수 밸브가 열면 카프로 해도 똑같이 카프로 나가요. 근데 뭐 정확하게 비율이 맞는다거나 이러지는 않으니까 사실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우시고요. 만약에 이 전원이 나가게 되면 저희한테 그냥 바로 전화를 주세요.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. 혹시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실까요?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거 네. 없네. 순수 방수가 없구나 이거는.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걸까요? 자동 방수 말씀하시는 네, 거예요? 자동 방수. 네, 자동 방수 순수 있어요. 상관없는 거. 네, 상관없으세요. 똑같아요. 근데 저는 이제 자동 방수는 저도 잘 사용을 안 해가지고 습관적으로 저걸 눌렀는데 사용하셔도 상관없고요. 아 그리고 저희 뭐 혹시나 그러실 수가 있는데 자동 방수가 예전이랑 좀 많이 달라졌어요. 되면서 이제 여기까지는 똑같으실 거예요. 메인밸브 열리고 PTO 들어가고 진공펌프까지 돌아서 압력이 차면 진공펌프 꺼지는 게 똑같은데 그래서 저희 RPM을 이렇게 올려놓으신 상태에서 항상 뭐 RPM을 다 내리시고 나서 자동 방수를 끄셨을 거예요. 근데 이제는
자동 방수를 꺼주시면 RPM이 자동으로 탑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알아서 종료를 합니다. 그래서 RPM까지 안 내리셔도 자동 방수 그냥 끄시면 이렇게 됩니다. 그게 안 사용하죠. 또 다른 거 여쭤보실 거 궁금하신 게 있을까요? 수동으로 쓰게 되면 저희 기계식 같은 경우는 역류의 위험이 조금 있어요. 아직까지도 이건 사실 뭐 펌프 전단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역류를 안 하게 뭐 사실 막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. 그래서 기계식품 같은 경우는 아직도 역류의 가능성이 있고요. 파프를 사용하게 되면 뭐 밸브를 닫아놓고 한다거나 이러지만 않으면 역류는 안 하는데 사용하시다가 밸브를 확 닫는다 그러면 갑자기 역류는 할 수 있어요. 탱크 쪽으로. 그런 것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. 네.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드릴 수 있는데 네, 검사를 안 하는 걸로 해서 네. 설명드리겠습니다. 시동 좀 끄고 해도 될까요? 네. 저희 지금 호스릴 같은 경우는 지금 50m 정도 나가게 되어 있고요. 사실 저희는 이 분말 쏘실 때 이거 건에 있는 거 뚜껑 따고 쏘시라고 권장해드려요. 왜냐면 여기 보시면 굉장히 구멍이 얇아요. 나가다가 가루들이 쌓여서 뭐 잘 안 나가는 경우가 사실 많더라고요. 그래서 이 건의 뚜껑은 웬만하면 따고 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. 그럼 사용하시는 방법은 이제 원리는 탱크에 질소압을 채워서 그 질소압으로 호스릴까지 쭉 밀어서 발포를 하는 형식인데, 그렇게 해주시려면 일단 질소를 기본적으로 열어 주셔야 되는 거고요. 이 에어 레귤레이터는 건드리시면 안 돼요. 이건 저희가 압력 세팅을 해 놓은 거라서 안 건드시는 게 좋고, 여기서 이제 질소를 열어 주시면 여기 에어 압력계에 압력이 차면서 탱크 압력계랑 어느 정도 거의 동일하게 올라가요. 근데 그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여기 0.77메가파스칼에 도달하면 호스릴 밸브를 열고, 여기서 지금 탱크 압이 0.7메가파스칼까지 도달하면 호스릴 밸브를 열라고 말씀드려요.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질소 차단 밸브를 열어야 탱크까지 압이 차겠죠. 질소 차단 밸브는 항상 꼭 열어 주셔야지 탱크까지 질소가 차서 압력이 생기는 거고, 압력이 지금 0.7바에서 10바까지 저희 말씀드리는데, 10바를 사실 안 넘어가게 레귤레이터 조정을 해줄 거고요. 0.7바에서 쏘시는 게 저희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호스릴 밸브를 여시면 이제 바로 발포가 되는 거예요. 이 건을 달려 있을 때 이 건에서 뭐 클로즈 오픈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이건 열어주시고, 그렇게 하시면 이제 호스릴에서 다 발포가 되고, 탱크 한번 쏘실 때 탱크에 있는 모든 분말은 다 소비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. 그래야 청소를 해주시는 게 가장 편리합니다. 청소하실 때. 그래서 청소하실 때는 호스릴 밸브는 똑같이 열려있는 상태여야 되는 거고요. 그리고 질소 차단 밸브를 탱크 안에 있는 것까지 다 지금 다 없애 주셔야 되니까 질소 차단 밸브를 우선은 열어놓고 하시고, 그 다음에 호스릴 청소 밸브를 한번 열었다가 닫았다가 한 10초 정도 있다가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. 왜 그러냐면 지금 계속 열고 있으면 한 번에 팍 나갔다가 얘가 힘이 점점 줄어들어요. 나가는 양이 훨씬 더 많다 보니까. 그래서 다시 닫아서 압을 채워 주신 다음에 다시 열고 한번 또 팡 터트려 주시고 하시는 게 청소하실 때는 가장 편리합니다. 그렇게 해서 이제 호스릴에 있는 뭐 압이 다 이제 해제가 되고 뭐 청소가 다 끝났다 생각이 되시면 질소 차단 밸브, 호스릴 밸브, 호수 청소 밸브 다 닫아 주신 다음에 탱크 안에 있는 에어도 빼주셔야, 이제 잔량도 빼주셔야 되는 거잖아요. 탱크에는 뭐 호스릴에는 압이 뭐 아예 안 남아 있을 수가 없어요. 계속 열고 있어도 압은 계속 나가요. 탱크 안에 압이 어느 정도 차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저희는 탱크 바로 밑에 벤트 밸브를 만들어 놨습니다. 벤트 밸브를 열어서 압력이 0바까지 쭉 떨어질 때까지 압력을 다 빼 주신 다음에 나중에 호스를 채우실 때 이제 뚜껑에서 다 따셔가지고 딱 이제 압력이 안 차져 있는 상태에서 열어야 안전한데, 만약에 압력이 차 있으면 저거를 따시다가 갑자기 펑 터질 수가 있어요, 뚜껑이. 그래서 그것만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. 궁금하신 게 있으실까요?
분말은 이렇게까지만 사용하시면 되는데 한번 쏠 때 다 써야 되나요? 분말을? 네, 저희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. 왜냐면 이미 한 번 질소에 닿은 거고 그거를 남겨져 있다 보면 안에서 굳습니다. 근데 저는 한 번도 이런 거 사용 안 해봐서 60 몇 리터 들어가 있다고. 이 160kg 들어가 있습니다. 60kg? 네. 용량은 160kg짜리고 한 번 분말이 질소가 닿고 장시간 지나면 이제 분말이 다 굳기 때문에 한번 쏘실 때 그냥 다 쏘시는 게 가장 좋아요. 160kg면 어느 정도 시간 풀로 방수한다 그러면 시간. 글쎄요, 지금 소화기까지 3kg잖아. 3kg인데 이거 1kg면 소화기 50개 정도 되네. 일단 뭐 소화기보다 구경이 훨씬 크기 때문에 방사는 시간은 솔직히 10분 안팎입니다. 10분 안쪽입니다. 10분까지도 거의 못 써요. 진짜 길게 써요. 10분이 진짜 길게 써요. 지금 들어있는 거? 들어있죠. 저 뒤에 빨간색만 말씀하시는 네, 이 안에 빨간 통이 탱크예요. 저 보충해 주실 때는 상판으로 올라가셔서 그 호스를 뚜껑 열어서 그 뭐야 이제 뭐 임팩이라던가 이런 걸로 해서 풀어 주신 다음 볼트 다 풀어 주신 다음에 탱크 열면 이제 저기 물탱크 매눌처럼 똑같이 열리는 방식이고요. 그렇게 해서 채워 주시면 되는데 사실 뭐 호스 저거 한번 쓰시고 나면 채우실 때는 공업사 들어가서 채우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제가 알기로는. 네,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 이 질소 통 충전하려면 무조건 차를 끌고 가야 되네. 이거 통을 뺄 수가 없는. 글쎄요, 저희는 되는데? 뺄 수가 있어요? 요거 레귤레이터 떼주시고 요것만 떼주시면 나와요. 이것도 저 구급차 산소 충전하는데 거기서 네, 한대요. 되는 거잖아. 네. 사실 저희는 다 불러서 충전을 하기 때문에 방문하는 거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방문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요것만 풀어 주신 다음에 요거 이제 그럼 이게 딱 떨어져요. 압력계랑 이게 다 이 상태에서 요것만 떼주시면 이제 그냥 힘으로 잡아 빼셔도 빠지니까. 근데 꼭 질소를 써야 되나? 네, 이건 질소. 나중에는 뭐 대체할 만하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. 지금 뭐 CO2도 있고 청정도 있고 다 있습니다. 근데 얘는 지금 분말 자체가 질소용이어서 네, 질소. 분말을 한번 쏠 때 다 싸야 된다기 때문에 네, 맞습니다. 그럴 필요가 없는 뭐 있지 않을까. 일단 분말 같은 경우는 산소가 닿아도 굳고요, 뭐 질소가 닿아도 굳고 이산화탄소가 닿아도 다 굳어요. 그래서 분말은 뭐 지금 청정 소화약제든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든 다 한 번 쏠 때 그냥 다 쏘라고 저희 말씀드려요. 얘가 무슨 기체가 안에 닿게 되면 무조건 이제 그 기체가 가만히 계속 있으면 뭐 장시간 진짜 한 5년, 6년 이렇게 있어야 붙는데 얘가 한번 훅 지나갔다가 걔가 다시 가라앉으면서 이제 그 안에 다 쌓이게 되면 금방 굳어요. 되게 굉장히. 전기차 화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보다는 분말이 훨씬 더. 그렇죠. 분말이 더 낫죠. 그 분말로 가능한 상태면 분말을 하시는 게 그럼 이제는 뭐 일단 기본적으로 물을 대량 주소를 네, 그렇죠. 할 수밖에 없는데. 시동 좀 걸겠습니다. 네. 이쪽에서 저차도 GVT 아닌가? 인픽장인가? GVT 거 같은데? 저희 공작차 같은 경우도 여기서 쓰면서 그 들어오는 부분을 아예 막아버렸어요.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. 일단 뭐 장시간 세워주셨을 때 에어가 떨어지거나 그럽니다. 이게 처음에 오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그 전일 아침에 이제 장비 조작을 해보고 하루 종일 있다가 그 다음날 팀 다른 사람들이 이제 아침 10시에 했나? 그러니까 바로 이제 시동을 걸었는데 에어가 약간 빠져가지고 몇 한참 번도 있었어요. 저희가 이거 출구 전날 바로 확인했거든요. 그때는 제가 시동을 다 걸어놓고 다음날 아침에 저녁에 이제 저희 9시쯤에 퇴근하는데 9시에 다 채워놓고 다음날 아침 8시에 와서 확인해봤는데 그때는 8바 정확하게 딱 들어가 있어서 에어에디서 없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번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일단 의심하는 건 이 의자에서 지금 공기가 들어갔다가 울리면 공기가 빠지는 소리가 들려요. 네. 근데 거기서 지금 새는 거를 보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확인은 좀 해보겠습니다. 네.
어떻다고요? 비눗물 좀 혹시 받을 수 있을까요? 기름물. 비눗물. 뿌릴 수 있는. 아, 비눗물이요? 네네. 네, 잠깐만요. 여기서 생기실 베스트인데. 물 스프레이